주민들 스스로가 이제 마을의 주체가 돼서 마을의 이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이제 제안하고 이제 실행하는 과정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주민 주도형 사업입니다. 명현학교가 그 지역사회에서 그 뭐 부동산을 해서 말하는 어떤 혐오 시설의 하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소통하는 거를 누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해주면 어떨까라는 어떤 취지에서 시작이 됐어요. 청년들이 하나로 모일 수 없는 매개가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다 서울 이제 도심지로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 남아있는 청년들이라도 좀 나와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통일로를 하나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참 고맙게도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주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청년들은 되게 많은 이제 회복과 성장을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것 같아요. 마을 공동체가 생기면서 어떤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웃에 대한 관심, 또 아이들에 대한 관심, 또 세대 간의 관심. 저희가 행정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 직장도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은 되게 전문적인 서류를 요구하세요. 이 투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은 어디까지일까요? 보통은 행정구역에 따른 동이나 통, 반, 읍면 등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마을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일반화된 현 시대에 모여 산다는 의미는 다소 모호해졌고 마을의 의미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을의 주민들은 혼자라는 고독감, 소속되지 못한 소외감에 시달리고 있고 함께 사는 공동체의 의미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마을 공동체 사업이 도시나 농촌을 가리지 않고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없는 마을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엔 함께 사는 곳을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모임, 이 마을 공동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고양시 중산동을 찾았습니다. 고양시 중산동의 한 건물 지하에 자리한 공간. 이곳은 청년으로 구성된 마을 공동체 리드미의 본부나 다름없습니다. 청년들의 자유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때로는 쉼터로 때로는 공연장으로 바뀌는 독특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공간을 꾸리는 청년들은 공동체의 이름인 리드미가 무슨 뜻인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합니다. 리드미는 그 나를 읽어보라는 그 리드미의 이름 그대로예요. 저희는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사람 도서관이라는 플랫폼으로 지역의 마을운동, 청년운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한 사람을 읽어보는 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모임 이름을 리드미라고 정했습니다. 마을 공동체 리드미가 주요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 도서관의 사람책, 즉 사람이 직접 책이 되어 독자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 정보, 노하우 등을 이야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리드미 회원들의 직접 체험을 통해 얻어낸 소중한 결과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8명이 돌아가면서 각자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 각자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살고 있고 살아갈 건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앞으로 2달여간 가져보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져봤는데, 그래서 한 사람을 30분간 이야기시키고 나머지는 30분간 우리가 질문을 주고받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처음에는 어색했던 서로가 잘 몰랐던 관계가 만들어지고 회복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람 도서관이라고 부르고 이제까지 함께 이야기했던 분들이 사람 책이 되고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독자가 돼보는 건 어떨까? 리드미가 내세운 사람책은 기존의 사람 도서관에서 내세운 것처럼 직업이나 지역 소개와 같은 일률적인 항목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삶의 장면과 상황이 모두 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책은 좀 주제를 되게 다양하게 했는데요. 최근에는 1억 탕진이라고 제가 군생활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전역하고 나서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1억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1억 만든 돈을 많이 썼어요. 돈을 6천만 원 정도 쓰고 지금 수중에 4천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썼는지를 이제 아이들하고 나누는 일들을 제 사람책을 요새는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군대 이야기 좀 많이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때 그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면서 그 한동안은 제가 아버지랑 너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돌아가시 직전에 이제 어깨에 이렇게 기대면서 이렇게 어깨 누워 계시는데 어깨에 기대서 아빠의 어깨가 이렇게 따뜻하고 든든하다는 걸 몰랐다고 막 이러면서 그 얘기하면서 엄청 감동에 북받쳐서 울었는데 같이 울어줬던 그 기억들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소통인 거고 그런 제 첫 번째 사람책이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고 네. 서로의 공감과 신뢰를 쌓으면서 마을 공동체 리드미는 사람 도서관을 넘어 그동안 많은 일들을 펼쳐왔습니다. 지역 내 대안학교 만들기, 함께 농사짓기, 청년을 위한 조례 만들기 등 청년 개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이루어온 곳입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청년 개개인의 회복인 것 같아요. 저희는 공동체라고 리드미를 표현하는데요. 왜 공동체라고 표현하냐면 조직과 단체는 목적 지향적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리드미 안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적이에요. 그냥 사람이 목적이죠. 청년들이 힘이 없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리드미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참 고맙게도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주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청년들은 되게 많은 이제 회복과 성장을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것 같아요. 마을 공동체 리드미를 통해 회원들은 자신의 성장과 친목만을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까지도 함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지역에 대한 관심이나 애착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돈 따라서 이사 다니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뭐 여기서 먹고 사는 게 힘들면 당연히 먹고 사는 게 가능한 동네로 이사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친구 그다음에 아는 형, 아는 동생들 이렇게 생겨나면서 이 사람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목적을 실현하려고 했던 시도 중에 사실 리드미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공동체를 통해 이 마을에서도 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공존의 믿음을 갖게 됐다. 이 함께 사는 사회지만 마을이나 동네에서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식시키는 것이 어려운 현대 사회죠. 그래서 나 혼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공동체적 시각이 여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해마다 마을 공동체 사업에 일정한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시군별로 적게는 6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공동체별로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정되고 있습니다. 더 다행스러운 것은 이 같은 예산의 규모나 지원하는 단체가 해마다 늘고 있고 사업의 대상과 아이디어도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양시의 그 자치공동체 사업은 일반적으로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이제 마을의 주체가 돼서 마을의 이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이제 제안하고 이제 실행하는 과정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주민 주도형 사업입니다. 물론 누구나 마을에서 필요한 자치 공동체를 꾸릴 수 있지만 고양시에서 모든 공동체를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후 3단계에 걸친 심사 과정을 통과해 최종 선정되어야만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서를 받고 나서 1차 심사는 서류 심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2차는 이제 제안자, 그러니까 접수한 단체의 대표자분들이 오셔서 제안자 상호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2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3차 심사에서는 이제 사업의 개수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지방 보조금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단체가 결정이 됩니다. 올해 접수는 지금 140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84개 이상 단체에 총 3억 5천의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시작된 첫 해 신청 건수는 불과 20여 건에 지나지 않았던 자치 공동체 사업. 그러나 올해는 무려 140개 공동체가 참여, 갈수록 지원 단체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자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계층 역시 넓어지고 있습니다. 마을이 학교다라는 사업으로 공동체를 꾸린 화전마을학교의 주요 구성원들은 덕은동 지역의 학부모들입니다. 그들이 공동체를 만든 이유는 바로 지역의 열악한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놀이터도 없고 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갈 곳이 전혀 없어요. 당구장 말고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학부모를 같이 했던 부모들 중에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것들, 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조금 우리가 만들어보자. 밖으로 가서 각자 해결할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학부모회를 했던 그 힘으로 마을학교까지 같이 이제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마을학교라는 이름을 갖고 5년 전에 저희가 시작을 했죠. 사실 덕은동에서 자치 공동체를 꾸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할 공간조차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화전 마을학교의 손을 잡아준 곳은 바로 학교였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마을과 학교가 하나 되는 그런 차원에서 교실도 열고 학교도 열고 기과실은 이제 마을 부엌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학교를 오픈한 것 이상의 몇 배 이상의 몇백 배 이상의 좋은 그 아이들의 교육적인 것을 우리가 받은 거죠, 사실은. 네. 학교를 중심 공간으로 삼은 화전 마을 학교는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둘 늘려가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제 망월산 보물찾기라는 생태놀이, 그다음에 아이들이 마음이 힘든 애들이 많더라고요. 홀부모님이나 뭐 이런 경우에. 그래서 그런 아이들하고 목공을 하면 아이들 마음이 좀 나무 만지면서 좀 풀릴 것 같아서 목공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수 수업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나눔 탐험대라 해서 중학교 친구들이 멘토가 돼서 초등학교 친구들을 자기 재능 나눔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텃밭을 같이 유기농 텃밭을 학교에서 운영해가지고 그걸로 애들 김장해서 나중에 어르신들 나눠드리고 이런 것들 주로 했습니다. 화전 마을 학교는 이제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구심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을의 안녕을 해치는 문제에도 적극 나서며 마을 모두를 위한 공동체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덕은동 쪽에 그 향동을 위한 배수지하고 가압장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공사 과정이 주민들의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공사를 중지시켰어요. 중지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가압장 위치에 대해서 위치를 바꾸는 게 맞다라는 저희 주민들 동의가 있었고, 그 의견을 전달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압장의 위치를 바꾸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 산이 많이 망가졌어요. 지금 이래도 그렇게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산이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운동도 하지만 같이 올라가면서 계속 확인하고 어디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이것들이 어떻게 다시 원상복구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요구해내고 그런 역할까지 이제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화전마을학교는 올해 고양시의 자치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올해 펼쳐갈 화전마을학교의 사업은 겉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또 다른 열매가 이미 맺어진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냥 초심 그대로
잘 이 마을에서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모두 행복한 그런 마을 학교를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처음에는 다 외부 강사가 와서 목공도 가르쳐주고 뭐 이랬지만 지금은 이제 마을 선생님들이 다 한 분 한 분씩 선생님이 돼가고 계세요. 그런 거가 저희의 목적인 거죠. 마을 안에서 자원의 선순환이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의 선순환이 다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화전 마을 학교는 마을을 바꾸는 힘이 되고 있을까요? 만약 힘이 되고 있다면 그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장 먼저 듣고 싶었습니다. 공동체가 이제 생기기 전에는요, 그냥 평범한 동네였어요. 그냥 서로 인사만 할 정도였고, 인사는 하지만, 근데 마을 공동체가 생기면서 어떤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웃에 대한 관심, 또 아이들에 대한 관심, 또 세대 간의 관심. 그럼으로써 그런 관심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대해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이 이제 낙후됐다고 해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더 밝게 변화시키고 더 좋게 변화시킬 수도 있구나. 우리의 작은 힘들이 모여서 변화시킬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요. 매년 초 자치단체들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면 사업을 좀 더 잘할 수는 있지만 관리하고 따지는 공무원의 업무 특성이 마을 공동체 사업과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업을 도와주는 길이라는 지적입니다. 화전 마을학교의 사례처럼 주민들이 동네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 정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이른바 공무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만큼 행정과 공동체의 일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특히 당장 다수의 반대로 인해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공동체가 나서서 조율하고 또 소통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들은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현학교가 그 지역사회에서 그 뭐 부동산에서 말하는 어떤 혐오 시설의 하나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몰랐는데, 근데 뭐 장애인 시설이라고 뭔가를 받는 것보다는 저희도 한번 뭔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같이 소통하는 거를 누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해주면 어떨까라는 어떤 취지에서 시작이 됐어요. 지역 주민과 학교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기 위해 시작한 명현학교의 마을 공동체 사업. 지난 2017년 펼친 사업명은 명현과 마을이 함께 만드는 작은 문화재, 세상을 향한 울림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큰 주제로 했던 게 우리 동네 아이들은 우리 동네 어른들과 지역사회가 같이 키우자라는 어떤 주제하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가 지역 아이들을 초대를 해서 지역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어떤 체험의 장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 학교에 승마장도 있는데 승마 활동, 뭐 예를 들어 컵 만들기, 뭐 예를 들어 바느질을 하는 열쇠고리 만들기, 뭐 등등의 어떤 여러 활동들을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했어요. 이분은 이제 저녁 때 그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영화의 어떤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고 거기에 나오는 그 주제곡을 그 고양시에 고양 울림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다 그 편곡을 하셔서 그 연주를 해주셨어요.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명현학교를 불편하게 생각했던 주민들은 학교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을 안에 있는 명현학교를 마을 밖에 있는 곳으로 치부해왔던 주민들의 마음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 기회가 저는 그 어떤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장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특수학교라는 어떤 그 공간에 대한 쉽게 이렇게 안 다가가지는 것들을 갖다가 깨는 거거든요, 이게. 전애들도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사실 옆에서 조금씩 이렇게 좀 품어줘야 되는 아이들이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 이야기. 예전부터 마을을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
명현학교가 중심이 되어 펼친 마을 공동체는 차별보다는 배려를, 편견보다는 이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안에 공동체를 만들고 펼치는 것을 여전히 조직 활동에 능숙한 활동가들의 영역으로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이들 중에는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관산동을 중심으로 청년 공동체인 나눠우리를 이끄는 송혜림 대표도 그중 하나입니다. 청년들이 하나로 모일 수 없는 매개가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다 서울 이제 도심지로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 남아있는 청년들이라도 좀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통일로를 하나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을 모은 후 공동체의 첫 번째 사업으로 농사를 선택했던 송혜림 대표. 그러나 송 대표의 기대는 철저히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거의 반 망했습니다. 제가 이제 상백포기를 야심차게 심으려고 모종을 다 구입해서 심었는데 그 농사 밭부터 하면 저희가 다 갈면서 정말 힘들게 그 잡초까지 뽑으면서 힘들게 그 밭을 가꿨는데 그 밭에서 정작 배추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벌레가 갉아먹은 배추가 나오니까 너무 실망이 커서 우리의 노력이 어디 갔나 되게 많이 실망이 컸죠. 그러나 나눠우리의 청년 회원들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은 지역에 대한 애정까지 싹트게 해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농사를 하시니까 처음엔 걱정이 좀 많았었어요. 저도 엄마 일을 좋아서 해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좀 말렸었는데 일단 같이 해보면서 수학의 기쁨이라든지 그런 거 저도 잘 못 느꼈었거든요. 저도 뭐 수업을 하고 이러고 밖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엄마 일을 많이 못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같이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마을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중심지가 서울이고 뭐 저기 일산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여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공간에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저 공간에는 저런 게 있으면 좀 더 아이들이 잘 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 혼자만의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오히려 더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난 청년 공동체 나눠우리. 역시 더 다부진 마음으로 2018년에 고양시의 자치공동체 사업에 지원한 상태입니다. 취재를 통해 만나본 공동체들은 대부분 고양시 자치공동체 사업에 대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로운 사업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직된 예산 집행과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쓴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관에서 모든 것들을 세팅해놓고 시민에게 맞춰라라는 사업은 사실은 시민들에게 매우 괴로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충분히 반영한 사업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딱 틀을 지어놓고 100만 원이야, 300만 원이야, 500만 원이야가 아니라 이 단체는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지원이 필요해. 여기에는 돈만이 아니라 다른 뭐 마케팅이나 다양한 이제 조언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잘 상담과 교감을 통해서 맞춤형 지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퉁 500 줄 테니까 알아서 해 이래버리면 돈의 비효율성도 발생하게 되고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은 되게 전문적인 서류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게 한 번 교육받는다고 알아지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이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지원이 필요한 건데 지금 센터를 또 다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사업을 이제 실행을 하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거나 그러면 지원센터에다 요청을 하시면 아니면 직접 찾아오시면 그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도움도 드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돈 지출에 대한 부분이 되게 좀 어렵고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도 정형화돼 있잖아요. 그게 또 세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투명하게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그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그 컨설턴트 분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시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도움도 드리고
지난해 2차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주민이 직접 생활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자치 분권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국민의 삶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개헌의 시기를 두고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지만 분권에 대해선 큰 틀에서 그 뜻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권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권한을 강화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지방정부에 반영될 수 있는 사례가 늘어야 하고 대규모 조직보다는 주민들이 함께 살 수 있고 또 의사결정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조직과 방법들이 늘어나야 하는 겁니다. 분권은 권한을 혹은 권력을 나누는 데서 시작하지만 그에 앞선 자치는 주민들이 결정권을 갖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을 공동체는 어쩌면 이웃과 동네와 마을과 웃으며 인사를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소홀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사는 우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겁니다. 마을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예쁘게 키워